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순신 연구가 방성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은 하지 마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가장 학습 태도가 좋으신 분들이 맨 앞에 가운데 앉으신 분이에요. 맨 먼저 나와서 앉아 계시던 우리 여성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은 누구십니까? 예.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분이 항상 1, 2위를 다투시죠. 예. 우리가 이제 문무 양쪽에서 보면 문에서는 세종대왕, 무에서는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앉으신 우리 여성분 일찍 오셔서 저한테 식사도 하라고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순신 얘기를 많이 하죠. 임진왜란도 얘기하고 국가 지도자,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분들이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질문이 아니니까. 예. 일본하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해주신 세 분한테 제가 선물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은 제가 난중일기를 맨 먼저 오셨으니까 난중일기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책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답해 주신 두 분한테는 제가 쓴 책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먼저 서론으로 과연 지금이 위기의 시대가 맞는가 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본론 두 번째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이룬 그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이순신의 위기경영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과연 우리가 이순신에게서 이 시대에 어떤 해답을 얻을 것인가. 임진왜란이 1592년 임진년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진년에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사실은 조선이 완전히 패망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은 더 설명 안 하셔도 아시지만 일본이 무력 침략을 한 거죠. 그리고 318년 후에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게 강제 식민지 36년 치욕의 역사를 당했대요. 국권을 침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년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도 안 돼서 우리는 IMF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라토리엄, 디폴트,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2019년 잘 아시지만 이 통상전쟁, 이 경제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 한국을 경제보복을 한다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면서 경제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가는 폭락을 하고 환율은 폭등을 하고 이와 같은 경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위기의 인터벌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사이클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기라 하더라도 과연 나라를 빼앗기는,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 몰린 임진왜란의 위기보다 더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역할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27년 전입니다. 1592년 임진년 4월 13일 날 일본의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풍신수길이라고 알고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8,8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제1번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 전령도 앞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부산진 첨사 정발이 정사고 부산진 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날 동래 성이 무너졌습니다. 동래 부사 송상현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이틀 만에 부산이 함락된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본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라는 분이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이 본 바로는 박홍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혼자 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경상 좌병사 이각은 홀로 동네를 빠져나가 도망쳤고, 경상 우병사 조대고는 늙고 두려워 시종 전투를 회피했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원균, 경상 우사 원균은 스스로 군용을 불태우고 바다로 도망쳐 단지 배 한 척을 보존했을 뿐입니다. 병사와 수사는 한도의 주장인데 하는 짓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희야 장졸들이 도망쳐 흩어지지 않았겠나이까. 기가 막히죠. 임금 선조가 바로 한성 경복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나흘 후였습니다. 4월 17일 날. 박홍이 도망치면서, 경상자수사 박홍이 도망치면서 장계를 올렸어요. 그래서 임금 선조가 당대의 명장이라고 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일과 신립을 상주와 충주로 내려보냈어요. 가서 한성으로 올라오는 적을 막아라. 그런데 순변사 이일은 4월 25일 상주 전투에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제대로 응전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혼자 말 타고 단기로 도망쳤다. 선조실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임금이, 도순변사 신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28일 충주전투에서 역시 참패했습니다. 천험의 요새라고 하는 문경세제, 조령을 뒤로하고 달천강변에 내려가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다가 전멸당했다. 이 신립이 임금을 뵐 낯이 없다. 그래서 충주 탄금대에서 남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임금 선조가 그 다음날 4월 29일 날 이 소식을 들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게 어떡합니까? 임금 선조가. 그 다음날 4월 30일 날 아침에 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억수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임금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종묘와 사직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분개한 것이고, 그래서 노비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장려원, 형조를 백성들이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궁궐로 몰려갑니다. 바로 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성이 한성이 함락되는데 불과 20일 걸린 거예요.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온 겁니다. 부산에서부터 한성까지. 5월 3일 날 함락이 됐거든요. 임금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평양으로 피난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파천, 몽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양도 6월 14일 날 무너졌어요. 임금은 또 도망갔어요. 5월 3일 날 한성이 함락되기 3일 전 4월 30일 날 한성 도성을 빠져나갔는데 평양성이 6월 14일 날 무너졌는데 6월 11일 날 또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의주로 빠져나갑니다. 60일 만이에요.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임금의 선조의 두 왕자가 있어요. 임해군과 순하군이 저 해령까지 올랐어요. 한경북도. 거기서 이번 대장 가토기요마사에게 포로를 붙잡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은 도망가고 왕자들은 포로로 붙잡히고, 그죠? 이미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율곡 이 선생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조선은 기국 비기국이라. 나라가 나라도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왜군의 침략 경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1번 대장 고니시 우키나가가 4월 13일 날 부산포로 들어옵니다. 부산포로 올라와서 부산을 함락시키고 바로 대구, 상주, 조령을 넘어 충주, 용인,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2번 대장 가토기요마사가 일주일 후에 다시 부산으로 들어와서 경주로 넘어갑니다. 역시 조령을 넘어서 원주, 여주,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3번 대장 구로다나가마사 김해로 들어옵니다. 성주를 지나서 추풍령을 넘어서 청주, 한성으로. 4번대, 5번대, 6번대, 7번대, 8번대, 9번대까지 들어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한경북도 북단, 회령, 종성, 경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당시 임진왜란 초기의 조선반도의 모습입니다. 이순신이 지키고 있던 전라도, 그리고 임금이 피난가 했던 평안도를 빼고는 이 지금 황토색 부분이 전부 일본 일군들의 발구발에 완전히 짓밟힌 곳이에요. 천행으로 조선의 바다에 이분이 계신 거죠. 선생님, 이분 누구세요? 탤런트잖아요. 예? 그분은 탤런트죠. 탤런트죠? 탤런트 누구예요? 아, 예. 제가 누군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은 탤런트 최민식이고요.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바다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당시 조선에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들은 게 언제냐면 바로 이틀 후에요. 원균이 도망을 치면서 이순신에게 와서 구해달라,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공문을. 그게 4월 15일 저녁 술시. 이순신은 준비된 장소였어요. 이순신은 위기를 경영하는 장소였어요. 그 술시에, 혹시 여러분 술시가 무슨 시인지 아세요? 예? 몇 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술 먹을 시간인데, 그죠? 술시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원균에게 이 구원을 요청하는 그 편지를 받고 즉시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요. 4번을 아래는 장계를 올리고 바로 경상수역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우수구역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술시예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맥시멈 2시간 안에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장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4월 27일 날 임금의 이제 어명이 떨어집니다. 나가서 싸워라. 경상수역으로 나가라. 5월 4일 날 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출동입니다. 5월 7일 날 오전에 옥포에서
거제 앞바다입니다. 외적선 30척을 만나서 26척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순신은 승첩장계에서 분멸시켰다. 불태워 경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날 오후 옥포, 하포에서 5척.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5월 8일 적진포에서 6척. 이렇게 1차 출동에서 44척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출동은 5월 29일 날 시작됩니다. 5월 29일 날 사천에서 15척을 분멸시켰어요. 6월 1일 날 당포에서 21척, 6월 5일 날 당항포에서 29척, 그리고 6월 7일 날 율포에서 7척. 이렇게 2차 출동에서는 72척을 분멸시키는 거예요. 역시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단 한 척도 당하지 않았다. 자, 다음 3차 출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산도 해전입니다. 이순신이 불과 59척을 끌고 나갔는데요. 73척과 완전히 제대로 한판 붙었어요. 사실 1차 출동, 2차 출동 때는 사실은 이 외적들이 노략질 하는 거를 급습을 해서 다 이게 분멸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외적의 명장이라고 했던 왁기자카 야스하루, 갓도 요시아키, 국기 요시다카 이런 명장들이 한산도 해전에 다 출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모든 명장들이 다 출동했는데 59척을 싸그리 다 불태워. 47척은 불태워. 12척은 납포했어요. 14척은 도망갔어요. 이게 7월 8일 한산도 해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기전. 그리고 그 다음 날 안골포 해전에서 42척을 만나서 또 21척을 불태워. 이게 80척이에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때 이 조선의 이 수군의 위력을 일본군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조선 수군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구나. 이순신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구나.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대로 보고가 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조선 수군과는 싸우지 마라. 이순신하고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옥포가 어딘지 뭐 하포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경상 좌수영이 있습니다. 박홍이 지휘관이었대요. 경상 우수영이 있습니다. 오화포. 여기 지금 원균. 전라 좌수영이 이순신입니다. 전라 우수영이 이혁기 장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경상북도 남도, 그죠? 전라 남도 북도로 좌도 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임금이 한성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은 좌도, 오른쪽에 있으면 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출동은요. 자, 여기 옥포, 여기죠. 옥포, 하포, 적진포. 2차 출동 71적은 여기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3차 출동은 여기 한산대첩 그리고 안골포. 야, 한번 보세요. 이순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수. 지금 전라 좌수영이 여수지 않습니까? 당시 순천 내래표예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3일 동안 노를 저어서 경상, 수영, 부산 앞바다로 나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지원군이었습니다. 여기 여수에서 여기까지. 노를 저어서 3일을 갔어요. 이렇게 이제 한산 대첩에서 외적들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일본 군들의 목표는 이 남해를 돌아서 서해를 돌아서 한강으로, 한성으로,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물자와 인력을, 병력을 수송하려고 하는데 이런 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싸우지 말라는 해전금지 명령이 내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해전금지 명령이 내리니까 지금 이 가덕도 이쪽으로는 외적들이 얼씬거리질 않는 거예요. 가덕도, 거제도 이쪽으로는 외적들이 얼씬거리질 못합니다. 그 이순신이 가만히 있는 이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이번에는 더 멀리 갑니다. 부산포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9월 1일입니다. 혹시 여기 부산
사시는 분 있으세요? 부산 출신 계세요? 부산이세요? 네. 부산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임진전쟁 때 부산포 해전이 일어나는 음력 9월 1일이 임진년 당시 10월 15일이었대요. 오늘날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11일, 음력 9월 1일. 이순신 장군이 이놈들이 이쪽으로 얼씬을 안 하니까 이제 본거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포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포를 통해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본거지, 거점이에요. 교두보예요. 병찬기지입니다. 470척이 여기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장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순신이 불과 74척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쳐들어가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전쟁 그 역사상 어느 장수가 외적의 속을 본거지를 공략한 장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모할 정도의 용기 아니면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74척을 가지고 들어가서 130여 척을 완전히 분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임진년 1년 동안 4달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차례 출동 10번의 절투. 적선을 320여 척을 경멸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왜군들이 약 2만 명이 죽었거나 다쳤어요. 근데 우리 조선 수군은 1%포인트, 약 214명. 176명 부상, 38명 사망, 전사. 이순신 장군이 장기에 써놓은 기록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이렇게 이 임진년 1년 동안에 이순신이 이 남해를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하고 서해 북상을 저지해요. 그러니까 일본 군들의 원래 목표는 돌아서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까지 가겠다는 아주 야심찬 허황된 야욕을 꿈고 있었어요. 이 꿈이 다 산산조각 깨진 거예요. 이때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육지에서는 의병, 승병들이 봉기했죠. 그리고 명나라 지원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군들의 북상을 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화 교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것은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강화 교섭을 하는데 이 조선 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교섭을 하냐? 강화의 주체가 누구냐? 일본군하고 침략군 일본군하고 지원군 명나라 군사예요. 우리 조선군은 교섭에 끼지도 못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오늘날 이 한반도의 상황하고 참으로 허약한 나라죠. 왜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가 뭘 배우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강화 교섭이 무려 4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그 강화 교섭이라는 게 온갖 술수가 등장합니다. 기만과 술책, 거짓, 속임수만 오가다가 4년 동안 오가다가 병신년 9월 3일 날 결렬이 돼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강화 교섭하면서 일부 빠져나갔던 군대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